안녕하세요. 도전을 파헤치는 채널 오파치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고 매매라든가 혹은 뭐 전세, 월세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살아가죠. 그럼 조선시대에는 집을 구하려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떻게 계약을 해서 무엇으로 집세를 내면서 살아갔을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암 유이친의 미암일기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집을 구하는 문화, 또 이사와 집세를 내는,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사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붙박혀서 정착해서 계속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의외로요, 자주 이사를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양반층 같은 경우는요, 이 수학,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학문을 하기 위해서 곳곳 떠돌아다니고, 관직 생활, 그리고 또 유배 생활, 이런 것들로 이유로 해서 자주 이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류층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주인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거주지를 옮겨 다녔었습니다. 특히 지방 양반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관직 생활을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우리의 그 주인공인 미암 유이춘도요,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11년 동안요, 소건천동 또는 뭐 장통방, 명례방, 뭐 재생원 이런 거의 이렇게 네 군데를 11년 동안에 네 군데에 이사를 다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주 다녔던 거죠. 오늘날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집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부동산 중개업소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그 예전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집주름이라고 합니다. 이 집주름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이 가옥이라든가 토지 같은 거를 뭡니까, 이런 부동산을 중개해 주는 사람을 흔히 집주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인구가 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조금씩 심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집주름이라는 게 참 이름이 좀 재밌죠. 뭔가 우리가 주름 잡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싹 꿰뚫고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름 잡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찬가지 집주름도 그랬습니다. 동네 사정을 완전히 다 꿰뚫고, 호환이 꿰뚫고서 가옥이라든가 토지를 이런 중간에서 매매라든가 빌려주는 그런 거를 처리해주는 사람을 집주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집주름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실을 차린 것이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복덕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덕방.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복과 덕을 주는 방.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조선시대에는 인정사회라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이름을 지어도 그 좋은 이름, 복덕방. 요즘엔 다 사라져버렸죠. 왜냐면 부동산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재산 가치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집에서 복과 덕을 받는다 생각을 해서 아마 복덕방이라고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집주름을 통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직접 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암 유이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암 유이춘이 이번에 두 번째 지금 이사하는 상황인데요. 중부 장통방, 그러니까 요즘에 따지면 종로 일가, 주로 미암은 종로 쪽에서, 광화문 앞에서 종로 부근에 이렇게 많이 살았었는데, 왜냐면 출퇴근을 편할 수 있도록, 경복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편할 수 있도록 많이 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이제 직접 빌리게 되는데요, 신봉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장을 아마 빌렸던 것 같아요. 이 신봉원은 누구냐면 왕의 외척이지만 성품이 굉장히 차분하고 겸손해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 별장으로 추정되는 집이 비었다라는 것을 미암이 알자마자요, 신봉원한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지금 급히 집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집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딱 쓰니까 신봉원이 흔쾌히 집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암은 달마다 이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런 어떤 반찬거리로 집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집을 빌렸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족들이 이제 아내가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넓은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집을 미암이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어때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암과 식구들이 이제 통동원돼서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여정들은 부엌 살림들을 정리하고 남정들은 이제 곳간이라든가 집안 곳곳에 있는 자질구레한 살림 도구들을 싸고 미암도 역시 집에 이제 서책이 많으니까 서책들을 농에다 딱 이렇게 담아서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 이제 말들을 빌립니다. 예전에는 말 등에 짐을 실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등에 지고 이제 짐을 날랐는데 미암은 말 2마리를 또 빌리고 노비들을 등에 지워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조선시대 서울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울집은요, 일단은 안채, 그 다음에 대문채, 그리고 바깥에 있는 행랑채, 이런 미음자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모나게 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채에는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고 동쪽 서쪽에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서쪽의 아래채에 또 방이 있었죠. 주로 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동쪽에는 항상 부모가 사용을 합니다. 동쪽이 바로 기란 방향이라고 그러고 기가 좀 세다, 이런 기가 좀 이렇게 풍부하다 해서 동쪽을 부모들이 사용하고, 서쪽은 이제 어때요? 딸하고 사이 같습니다. 여러분 서방 이런 말 들어봤죠? 왜 그래요? 서쪽에서 잠을 자는 우리 사이에서 서방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물론 글서자를 써서 우리 사이가 서쪽 방에서 공부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쪽에서 자는 우리 사이에서 서방이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채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자식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대문채와 바깥 행랑채에는 이제 노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나뉘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사랑채는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이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사랑채는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채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는 성리학 때문에, 그리고 성리학의 내법에 의해서 여자는 안채, 남자는 바깥채로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내 분별이 생기면서부터 이 네모난 집에 밖에다가 사랑채를 지어서 여기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고 남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 여자 부부가 함께 살았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 성리학이 정착되면서부터는 이제 남녀가 분할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암이 이제 이사를 온 새 집을 봤더니 이전에 비해서 우물도 없고 정원도 좁고 또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살죠. 종로 일가 쪽이니까. 그래서 좀 번잡스럽긴 했는데 집이 이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넉넉하고 집안에 또 누가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남산이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와서 미암은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봉원한테 감사의 시 한 수를 써서 보내거든요. 이것도 참 재밌죠. 제가 한번 그 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가 서울에 올라와 무릎이 편치 않더니 좋은 집에 문을 열어주어 감사하오이다. 한가롭게 지내고 또 무궁한 낙이 있으니 북쪽 대궐 남쪽 산도 지척가니라. 이런 감사의 마음을 시로 써서 주인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봉원도 화답시를 이제 써서 보내주겠죠. 도를 지닌 몸과 마음이 간 곳마다 편하신데 거처한 집에 좋고 나쁨이 무슨 상관이리요. 누추한 집에 들어 살해하시니 부끄럽소. 서로가 믿는 것은 마음속에 있을 뿐. 멋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들은 무조건 집 그러면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정에 의해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 집을 빌리고
사용하고 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와서 살게 되는데요. 이후로 미암은 매달 집세로 각종의 찬물, 그러니까 반찬거리들을 신봉원한테 보내줍니다. 매달마다 보내주는데요. 자,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일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1568년 7월 17일 날 포육 한 묶음과 말린 꿩을 신봉원 댁에 보냈다. 매달 반찬거리를 몇 번씩 보내니 집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또 1568년 8월 2일자입니다. 말린 대구 각 한 마리와 말린 큰 새우 한 두릅을 신봉원 댁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반찬거리로 집세를 냈던 겁니다. 참 지금하고 좀 다르죠. 예. 오늘 이렇게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이사 문화를 쭉 봤는데요. 마지막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의외로 자주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집주름,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집주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직접 집을 구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삿짐은 말에 싣거나 사람의 등에 싣고 짐을 옮겼다라는 것. 그리고 집세는 각종의 어떤 찬물들, 반찬거리로 이렇게 주인집에 보내서 그런 어떤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선시대 그런 부동산과 이사 문화를 봤는데 상당히 인간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